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금일 내용은 지금까지 이슈 총 정리예요.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LS 에코에너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의 신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길 것을 우려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빼앗는 나라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그런 국가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이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이 해저 케이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해저 케이블은 전기뿐만 아니라 이 통신 케이블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활황으로 인해서 해저 케이블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같은 상황은 첨단 산업이 반도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죠. 그런데 이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무역 전쟁을 한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에 맞서서 중국은 전략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데요. 중국이 만약에 수출을 금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었습니다. LS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 내에서 2차 전지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로 필요한 사업이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LS 에코에너지 히토류 관련주를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했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2030년도부터 매출이 잡히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죠. 2024년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서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하게도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에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다시피 지금 전세적으로 급증한 케이블 수요에 쉴 틈 없이 LS 에코에너지가 좀 생산에 박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이 AI 산업 활황으로 인해서 부족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겠죠. 현재 AI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급격히 늘어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상당히 시급한데요. 당연하게도 이 전력 인프라망이 세워지려면 전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이에 LS 에코에너지의 매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서 전력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뉴스예요.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송전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설치 작업을 시작을 했죠. 사실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전력 인프라망 설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좀 한창인데요. 2030년까지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예요. 기존에 노후화된 전력선이 상당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도시화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도시화율이 계획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된다면 더욱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또한 지금 AI 산업에 맞춰서 지금 전력 인프라망
구축의 한창이니까 그 부분에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그 전력 케이블을 전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전도체인 구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이죠. AI 시장이 좀 커지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이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리게 된다면 가격은 이만큼까지 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도부터 시작되는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했는데, 사실 2022년 대비 공급은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2024년 추정치만 보았을 때도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죠. 표만 봤을 때는 점점 구리의 매장량이 좀 고갈되어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 아직 지구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캐내고 있었었는데, 사실 점점 캐내다 보니까 더욱더 깊숙이 파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리 광석인데요. 이 구리 광석엔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오래 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표면에서 파고 내려갔다 보니까 지표면에 있었던 구리 광석 대비 구리의 양이 1.2%였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결국엔 이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깊게 내려가야 되는 만큼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은 한없이 적어지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베트남은 도시화로 인해서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필수적으로 전력 통신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AI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결국엔 전력 인프라만 구축, 그래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S 에코에너지 올해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즉 다시 정리해 보자면 LS 에코에너지 신사업인 히토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잡히게 되고, 해저 케이블은 30년부터 잡히고 있기 때문에 괄목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이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자면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130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60만 주, 개인은 한 71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죠.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크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겠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금 38만 주 정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관에서 지금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 연기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에서 연기금이 매수세로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올해 1월에 상당한 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었죠.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 사실 이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는 LS 전선으로 밝혀졌었고, 제가 왜 LS 전선이 이렇게까지 매수를 하느냐, 왜 지분을 늘리냐라고 한 거는 그 예측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뭐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LS 전선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 예측상 3월 15일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LS 그룹에서는 2세 오너 체제인데 이 3세 오너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배구조 개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아무튼 이 자세하게 들으실 분은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용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약 11% 정도 빠지고 있죠. 오늘 아래 꼬리는 약 13%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이 약 5일선 부분이에요. 5일선 부분이 그런데 사실상 이 5월 20일 날 상한가 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5일선과 10일선의 이격도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무튼 오늘 이 북은 좀 완벽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오늘 투자주의 경고가 떴어요. 투자주의 같은 경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내려진 조치인데, 사실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냈었는데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거래량이 어제 대비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북은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이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